정석 26강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강은 고등 상하를 통틀어서 모든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중학교 포함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들을 집대성 해놨으니까 열심히 이걸 잘 해놓으면 함수 좀 한다, 잘한다면 함수 좀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함수네요. 자, 이 y는 mx-n 플러스 3이라는 저 직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안 듭니까? 기울기에도 m이 있고 y 절편에도 m이 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이 말이지.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모르겠으면 무슨 말인지? y는 2mx-n 플러스 3이니까 m으로 묶어버리면 2x-1에 m 플러스 3-y는 0. 이제 알겠습니까? 네. 고정점이라고 선생님 보통 표현하죠. 정점 몇, 2분의 1, 3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해하셨어요? 네. 벌써 이제 먹었나요?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저 직선이 1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양수다. 이게 위에가 y가 양수고 아래가 y가 음수고, 그죠? 이 x축에 걸치면 y가 0인 거죠. 이게 x축이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랬을 때 y 값이 양수라는 것은 이 x축 아래로 내려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가 x축에 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f-1도 양수, f1도 양수. 그래서 이 풀이는 f-1과 f1이 둘 다 양수가 되도록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둘 다 양수로 가면 그 끼어있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양수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랬어요? 네. 2번은 어때요? f-1과 이번에 여기 아까 또 1번하고 조금 다르게 또 갖다가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x값에 대하여 여기 벗어난 애 말고 사이에 있는 애들이 양수와 음수를 모두 가져라. 그러면 요렇게 지나갈지, 요렇게 지나가서 요것이 이쪽이 양수가 나왔죠. 이쪽이 음수가 나왔죠. 요렇게 지나갈지, 이게 이렇게 지나가서 요게 양수가 나오고 요게 음수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각각을 해봐야겠죠. 양수 음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양수 음수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다 작다죠. 그렇죠? 여기를 갖다가 빼먹었네요. 여기를 걸치더라도 여기를 지나가더라도 이게 미포함이니까 그 옆점은 양수니까 이 갖다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저기 미포함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가 씻어먹기 때문에 결국 정이 여기에 포함된다. 즉 여기를 지나버리면 0이 돼버리죠. 0은 양도음도 아니죠. 그러니까 걸치면 안 되죠. 그래서 파란색 그림이라면 f-1은 내려갔죠. 음수고 f1은 양수고 이렇게, 또는 f-1이 양수면 f1은 음수인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좀 더 수학적으로 풀려면 결국 f-1과 f1이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풀면 조금 더 고급지겠죠. 오케이?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m에 관한 1차식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지. m에 관한 2차식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버리면 2차가 곱해지면 4차가 돼버리지 이 안에서. 그럼 부등식 풀기가 까다롭겠죠. 고차 부등식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게 현재 몇 차 함수라고요? 1차 함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1차 식으로 넣었다고 생각해서 곱해봤자 1차 곱해 2차밖에 안 되니까 사이값 끝값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2차 함수인데 이렇게 풀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2차 함수는 그러면 복잡해버리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될 때도 있더라. 됐죠? 이번에 왜 갖다를 뺐다고요? 여기가 정의역 내에 시꺼멓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면 0이 돼버린다고. 그럼 0은 양도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는 왜 통과할 수 있다고? 여기가 미포함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지나더라도 고기점을 대입할 수, 그 점이 0을 지나더라도 그 바로 옆점은 양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정기야 그시에요?
네, 좋습니다. 이 한때 끼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말하지만 처음 배우는 이제 이런 이론들은 물론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부등식 함수에서 포함, 미포함 개념이기 때문에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한번 또 나오겠습니까? 정의역이 1부터 3까지 함수의 그 치역이 자 역시 공부한 거죠. 어때서? 보통 1대1 대응 이런 거 할 때 또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자 정의역이란 건 x값의 범위고 치역은 대응되는 y값의 범위인데 y값의 범위인데 뭐가 안 나왔어? 기울기가 안 나왔죠. 그러면 기울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기울기가 안 나오면 a가 양수면 우상향이니까 증증 그래프 1,1과 3,5로 직선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이면 우하향 그래프니까 1,5와 3,1로 그죠? 최소일 때 최대, 최대일 때 최소 우하향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기울기 a를 먼저 구하죠. 3-1분의 5-1이니까 2분의 4, 2.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1을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가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겠죠? 오케이?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기울기 알고 한 점 지날 때 그죠? 뭐 요런 거에 딱 넣으셔도 되고 기억하셔요? 네. 요런 거 써먹을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거 써먹을 수, 이런 것에 나왔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또는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라고 하는 표현 방식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뭐 선행학습하는 목표죠.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난 문제를 풀겠다 이런 것보다도.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 a를 구하기 위해서 3-1분의 1-5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y 이걸로 하겠습니다. y-5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다음 두 쌍으로 나오는 거죠. 정의역에 따른 함수의 그래프 무슨 그래프죠? 합성함수의 그래프죠. 합성함수의 그래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f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0부터 4까지 0부터 2, 4까지 그때의 0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4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4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요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가 y는 2x죠. 그 다음에 요건 8-2x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2,4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다시 0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죠. 현재 요 그래프가 여기가 y는 8-2x. 그래서 현재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가 바로 누구예요? fx 그래프죠. 그래서 이 y는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f를 f한테 합성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 f를 f에 넣을 거니까 선생님이 하나 더 그리고 있는 거예요. 2, 4, 4 현재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또 y는 fx. 자, gx를 그리기 위해서 gx는 f의 fx지 않습니까? x의 변화 일으키면 거기에 따른 그 값이 누구한테 다시 f의 x 역할로 온다고.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x를 내가 0부터 2까지 변화시키면 여기를 변화시킨 거죠. 처음에 이거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fx, 선생님 동그라미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이 안에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고요. 쭉 올라가죠. 그럼 그놈이 이쪽으로 x 역할로 들어간다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얘 f 입장에서는 얘가 들어오는 거잖아. 들어오는 거니까 얘 바깥쪽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f 입장에는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역할을 하죠? x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0부터 2까지 변화를 일으키면 이쪽으로 쭉 올라오고 그것이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고. 여기서 여기까지로. 그럼 이런 모양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끊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0부터 4까지 넣었다고 생각하면 0부터 4부터 어디까지? 0부터 4 올라갔다 4부터 0으로 올라갈 건데 어쨌든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온 애가 어디서 끊겨 있어요 지금? 2로 끊겨 있죠. 그러면 이 끊어진 2는 바로 여기서 끊는 거예요. 여기서 2.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 2하고 이 2는 이렇게 연결되는 2라고. 쉽게 설명하면. 다시. 선생님 0부터 2까지 넣으면 0부터
y 값이 4까지 올라가면서 0부터 4까지 올라간 이렇게 올라오니까 0부터 4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0부터 4까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받아주는 얘가 여기서 끊겨 있잖아, 함수가. 끊겨 있어, 안 끊겨 있어?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그지? 색깔로 얘기하면 x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여기 값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소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면 이 빨간색 y 값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빨간색 y 값의 변화가 f한테 들어가니까 이 받아들이는 얘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주는 얘가 2에서 끊겨 있으니까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이해니? 됐어요? 그러면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1이죠. 여기는 3이고 비례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합성함수는, 이제 원래는 함수를 다 끊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1, 2, 3, 4로 끊을 거고, 자 지금부터 값을 변화 일으킵니다. 잘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선생님이 0부터 1까지 변화 일으키면 처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 일으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올라갑니까? 0부터 2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1로 들어온다고. 1로. 왜냐면 이게 이쪽으로 x 역할로 감이 와요 지금.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온다고. 여기가 이게 변한 것이 그게 얘의 x야고. x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0부터 4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쫙 하고 올라간다고. y 값이 최종 독차 값이.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엔 자 내가 0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변화시키면 몇부터 몇까지로 변화가 되고 2부터 4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1로 들어온다고. 이걸로. 그러면 2부터 4까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최종 도착 값은 4부터 0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요렇게 온다고. 4부터 0이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계속 하겠지만 4부터 0이니까 y값 입장에서 4부터 0. 다시 할게요. 2부터 3까지 변화 일으키죠? 그러면 2부터 3까지 변화 일으키면 따라해보세요. 몇부터 몇까지? 4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1로 간다고. 4부터 2니까. 얘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0부터 4까지. 그렇죠. 0부터 4까지 쫙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해보죠. 몇부터 몇까지 변화 일으키면 3부터 4까지면 2에서 0까지. 그러면 2에서 0까지면 뭐? 4에서 0까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확인해 보세요. 됐어요? 됐죠? 네. 기본 문제 이건가요? 파워빈 풀어오세요. 열심히. 기본 문제 4번 안 4번 여기 있습니까?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선생님이 모든 절대값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선생님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나온 방정식인 부등식, 함수든 어떤 뭐가 경계선이라고 얘기했냐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경계선이요? 절대값이 구간이 나눠지잖아요. 그 구간의 경계가 누구냐고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이라고 대답을 하셔야겠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2가 경계고, 그 마이너스 2가 경계고,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크냐 작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큰 쪽에다 갖다를 줍니다. 오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함수가 양수로 풀리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누굴 경계로다가? 마이너스 2를 경계로다가, 그죠? 네. 개형만 알면 돼요.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렇습니까? 네.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 기울기 얼마하고 얼마죠? 1이죠, 1. 네. 이쪽 큰 쪽에 기울기 1. 기울기 1이니까 두 칸 2.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굴 경계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구간은 부르세요. 첫 번째 거. 1보다 누가? x가 1보다 왜 x니? 아 y가 x가 너 때문에 x라 했잖아. y는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두 번째 y는 1보다 작고 그래서 얘는 y-1 양수로 풀려서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3이고 이건 음수로 풀려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정리되죠? 그죠?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렇습니까? 왜요? 그래서 경계선 여기라고요. y는 1 그렇습니까? 왜? 아니 저거 첫 번째 거 왜? 그림이 저거 어 그 마이너스 가만 있어봐. 마이너스 3이랑 절초는 1이랑 y점이 틀렸다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저 2번 그게 어 그 작은 쪽이잖아요. 어.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저 그래프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는지 아 저기 꺾인 데가 잘못 꺾었다고? 어 맞아. 어디다 하고 있었냐 내가. 여기서 여기지? 네. 여기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맞아. 선생님 이거 잘못 꺾었어. 여기 1 됐죠? 네. 됐네. y가 1보다 큰 쪽이면 y에다 2를 집어넣으면 x가 얼마죠? 넘어가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 큰 쪽에서는 이걸 그리라는 소리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이쪽 작은 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5번 5번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수식이 나오면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x가 0보다 크냐 갖다 넣으시면 안 돼요. x가 0보다 작냐 0보다 크면 x분의 x이기 때문에 1이고 0보다 작으면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굴 경계선으로다가 여기 있는 0을 경계선으로다가 큰 쪽에서는 1이 된다는 소리고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극한이라는 걸 배우면 엄청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마이너스 2가 경계고 1이 경계니까 구간을 몇 군데로 나눈다고요? 3개로 나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x가 1보다 크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x가 1까지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작을 때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제 2 집어넣어서 양수로 풀면 둘 다 양수로 풀릴 거고 얘는 둘 다 음수로 풀릴 거니까 그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운데는 이제 0 집어넣으면 위에 앞에 거는 양수로 풀리지만 뒤에 건 음수로 풀리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3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명 얘가 뭐 짝수개의 개수가 1이고 짝수개의 꺾인 점이 나타나면 일명 무슨 모양이 된다고요? 사발 모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제일 편하죠. 여기 3. 그죠? 3. 그 다음에 기울기 2니까 기울기 한 칸 갔을 때 두 칸 간 정도를 개형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다. 여기는 3이고요. 그쵸? 이런 정도 느낌적으로 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처럼 똑같이 풀긴 하지만 안에 걸 먼저 그려서 전체 절대값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일 밖에 있는 절대값의 역할이 뭐예요? 이건 2단계로 그리죠. 단계 1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계 1은 y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x-3을 그리고 단계 2는 y는 여기 절대값을 이렇게 씌울 거니까 밖에 있는 저 절대값의 역할이 뭐죠?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어. 네. 근데 여기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누구를요?
x축 아래쪽에 있는 애가 여기 절대값이니까 음수가 안 나오도록 꺾어 올린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2단계는 전체 절대값에 의하여 x축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꺾어 올린다.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쵸? 꺾인 점이 누구죠? 꺾인 점이 누굽니까? 구간 절대값의 경계가 누굽니까? 1이랑 3 근데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거 물어보셨는데 그럼 뭘 물어봤어, 선생님이? 꺾인 점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끊긴 점입니까? 끊겼나요? 끊기진 않잖아요. 뭐라고 내가 물어봐요? 아니죠. 절대값의 경계선 또는 꺾인 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냐? 두 번째 1부터 x가 3이냐? 세 번째 x가 1보다 작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4 집어넣으면 뭐 썼습니까? 4 집어넣으면 양수, 뒤에 거는 음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죠? 음수니까 음수 양수군요. 예, 양수입니다. 앞에가 음수라고요. 네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요 1분 0 집어넣으면 음수죠. 0 집어넣으면 음수죠.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없죠. 그 다음 이번에는 2 집어넣으면 이 앞에 건 양수고 2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이렇게 되나요? 쌤 근데 그 세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4인가요? 아니 그 뭐냐 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아닌가요? 마이너스 x 저 안에가 음수니까 겉에 이 마이너스 안에가 음수잖아요. 네. 그럼 풀풀이 되잖아요. 0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그럼 여기 풀풀이 돼갖고 여기 그대로 나오지. 맞구만. 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1단계를 그릴 겁니다. 1단계를 그릴 때 경계선이 어디와 어디가 경계선이라고요? 1, 3 1, 2, 3 여기가 경계선이고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큰 쪽 3보다 큰 쪽에서 2 이렇게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게 첫 번째 1단계예요. 1단계. 근데 2단계는 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얘를 아래쪽을 꺾어 올리게 되니까 이렇게 꺾어 올라오겠죠. 그래서 2단계까지 그리면 이 빨간색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이렇게 꺾어져 올라오니까. 됐습니까? 네. 함수 그래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에서 이제 나타나 있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값이 둘 다 있는 거.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리려 했죠, 선생님이? 풀풀이냐? 뿔마냐? 마풀이냐? 마마냐? 이렇게 어차피 하다 보면 각 사분면을 뜻하니까 풀풀로 설정을 해서 즉 1사분면 거를 그려서 x축, y축 원점 대칭을 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풀풀로 생각하면 x 플러스 y는 4고 x절편 4,0과 y절편 0,4를 통과하는 몇 사분면 것만 그리라고요? 1사분면까지만 그리라고. 물론 이제 이렇게 지나가긴 하지만 여기 4하고 여기 4를 통과하는 1사분면만 그려서 x축, y축 원점 대칭으로 돌려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문제 26의 7번의 개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번은 이 도형의 넓이. 그래서 마름모로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직각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가 4개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두 개를 배운 두 개를 섞어놨네요. 26번의 8번은 첫 번째 건 어떻게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방금 배웠네요. 풀로 해서 풀풀로 해서 1사분면 거를 돌려치기 하고
두 번째 거는요. M으로 묶어서 고정점을 파악한다. 그쵸? 은지는 은선생님 앞으로 가서 푸세요. 네. 졸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괜찮아? 그럼 거기 열심히 풀어. 풀로 풀면 x 플러스 2y는 2니까 2,0과 0,1의 절편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2,0과 0,1 그래서 요것이 1, 4분면 거고 그거를 x축, y축 원점 대칭시키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앞에 그 그림이.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맨 누구로 묶으면 m으로 묶어주면 x-1에 m 플러스 1-y는 0이니까 고정점이 몇이라고요? 1,1이라고요.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누구의 범위를 찾는다고요? m의 범위를 찾을 거고 만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그럼 만나는 경계선을 생각해 보면 여기 하고 여기에 안 만나 여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일단은 여기 m이 얘는 반듯한 직선이니까 0이고 이때 m은 한 칸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네. 결국의 개념을 잘 모르시나 봐요. 아니요. 그래서 0과 마이너스의 최종 정답은 만나지 않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이제 갖다 넣을지 안 넣을지 고민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답을 불러볼까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만나지 않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선생님이 그려준 그래프를 보고서 정답을 불러주시라고요. m은 마이너스 1, 아니 0보다 0보다요? 마이너스 1이 먼저는 생각이 짧았네요. 네.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아니 커야죠. 크고 m보다 작아야죠. m이요? 0이요. 좋았어. 자, 그 다음 이게 뭔 뜻입니까? 공집합이 아니. 공집합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점이 없지 않다. 아하. 무슨 뜻이에요? 있단 소리죠. 정신 차리시고. 자, 10-9번. 선생님, 가우스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대표 1번, 2번은 선생님 강의에 있는데 이제 3번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꼭 모든 게 안 그래프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하겠습니다. 1번 가우스는 선생님 뭐라 해서 가우스 x를 풀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어? 가우스 x가 n, 이 n은 정수이다. 그리고 그때의 n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x의 범위가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우스 정의 선생님 가우스 정의함수 내려줄 때 이걸 안 썼나요? 아니요, 썼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대답 못하면 가우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절대값 물어볼 때 절대값을 경계선을 대답을 못하더니 아니에요. 가우스의 정의에 따른 이 값의 범위를 얘기하지 못하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가우스 x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계단 형태 0에서부터 출발한 계단 형태고 어디에 갔다가 있다고요? 왼쪽에 보이죠? 네.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가우스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왼쪽이 시커멓다는 거, 그래서 일씩 올라간다는 거 잘 생각해서 그리셔야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생겼죠? 2번은 어떻게 해석했죠, 선생님이? 어떠한 x에서 어떤 부분을 뺀다고? 정수 부분을 빼버린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남을 거라고? 소수 부분밖에 안 남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게 몇부터 몇 가지밖에 없다고? 어떤 숫자에서 3.5에서 3을 빼버리면 0.5 남지 않습니까? 3.9에서 3을 빼면 0.9 남지 않습니까? 소수 부분은 뭐밖에 안 남는다? 0부터 1까지밖에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디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 0과 1 사이에 갇혀 있을 것이다. 헐? 그래서 1까지 봤을 때 0일 때 0, 1일 때 1, 1일 때 다시 0이 돼야겠죠? 정수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다. 기억하십니까? 검산해보죠. 예를 들어서 1.5 만일에 뭐 0.7을 해보도록 하죠. 0.7을 넣었어. 0.7 F 0.7이라 할까요? F 0.7은 0.7 마이너스 가우스 0.7 지금 0.7 빼기 0이니까 그대로 0.7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0.7을 넣으면 0.7로 간다고요. 그 다음 가우스 뭐 1.7을 해보죠. 그러면 1.7 마이너스 가우스 1.7이면 이게 1이니까 0.7이 되죠. 그래서 1.7을 집으면 다 똑같은 0.7로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쵸?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3번은 뭐죠? 3번은? 3번은 보도 듣다 문제. 이거는 아니지. 이건 뭡니까? 방금 아까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뭐죠? 절대값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안에 거. 안의 것이 뭐야? 안의 것이. 그렇게 설명하면 어떡해? 안의 건데 당연히 안의 건데 이 안의 거에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린다. 지금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한 얘기 아니야. 이 안에를 1단계로 먼저 그리고 1단계로 먼저 그리고 그 다음 2단계는 이 절대값에 의해서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근데 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가우스가 들어있죠. 그러면 가우스는 어디서 탁탁 끊긴다고요? 1번 보세요. 가우스는 어디서 탁탁 끊기죠? 구간이 정수에서 끊기죠. 그래서 구간별로 함수를 나누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네. 다시 말합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가우스는 구간별로 사실 이것도 구간별로 나눈 거예요. 사실은 구간별로 나눈 건데 저거는 이제 기본 가우스이기 때문에 따로 구간별로 나눌 필요 없고 저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제 구간 x-2라고 하는 저기서 구간으로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x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어떻게 나눌 거라고요? 구간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그쵸? 네. 어디에 갖다가 있다고요? 작은 쪽. 어디까지입니까? 3까지요. 3이 하나 남죠? 네. 이건 따로 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갖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의 가우스 x-2를 하면 여기서 2 빼면은 결국 몇 점 얼마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우스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가우스 x 원래는 가우스 x-2인데 이거는 가우스 x의 마이너스 2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우스는 누구는 나가도 돼요. 정수는 어차피 나갈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얼마의 가우스 씌우면 누구예요? 얘가 누구냐고. 정신 차리세요. 마이너스 1. 얼마는 아니고 마이너스 0. 얼마죠. 아, 네. 그러면 그거에다 가우스 씌우면 얼마로 도착하냐고요. 넘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도착하겠죠. 같은 방식으로 2를 하면 이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게 0. 얼마니까 0일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도착할 거고, 그렇죠? 네. 거기 말고 또 앞에 뭐가 또 있죠,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써줘야 된다고. x, 가우스 x,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3으로 이게 마이너스 1로 풀려서 마3이죠?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죠? 그럼 이때는 x, 가우스 x, 마이너스 2고 이게 0. 얼마니까 0으로 풀릴 거고 그럼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네. x, 가우스 x, 마이너스 2고 이때는 요놈이 1. 얼마니까 1로 풀리고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때는 x, 가우스 x, 마이너스 2는 요놈이 2. 얼마니까 0이 될 거고 이때 x, 가우스 x, 마이너스 2는 이게 3이 이거는 그냥 특정 정수값이니까 3 넣는 거죠? 네. 3 넣어버리면 돼 이거는 그냥. 그러면 3이네요 3 얘는. 이 하나의 특정 점이니까 범위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3까지 3일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이요. 3이죠. 1, 2, 3 여기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이죠. 왼쪽에 갔다가 있고 오른쪽에 갔다가 없죠. 여기까지. 선생님 방금 여기 한 거예요. 여기. 네. 두 번째 여기 합시다.
여기. 그러면 0 집어넣으면 0이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에서 왼쪽이가 뭐가 있죠? 같다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할게요. 여기. 이때는 마이너스 x죠.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시꺼멓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에 시꺼멓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다시 어떻게 돼? 이때는 계속 이때 2부터 3까지 계속 0이랍니다. 요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마지막 3일 때는 다시 3이랍니다. 여기. 이 안에 건 한 거죠, 우리가. 맞죠?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안에 거 한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 올려야죠. 올리죠. 그럼 얘가 이제 파란색이 꺾어 올려지면 어떻게 꺾어 올려져요? 여기까지 이렇게 꺾어 올려지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여기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꺾어 올려지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을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된답니다. 됐죠? 됐습니까? 네. 뭐 이 정도 파악하면 뭐 가우스를 좀 한다. 뭐 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겠죠. 연습합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번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과 여기 나와 있는 2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과 3번 y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에 일단 그 그래프의 개형 꼴을 보면 요거는 y는 절대값 fx 꼴, 즉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리는 꼴. 얘는 y는 f의 절대값 x 꼴. 세 번째 절대값 y는 fx 꼴.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어쩐다고요? 안으로. x축 아래쪽을 위로. 꺾어 올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경계가 x가 0보다 크냐 작냐니까. x가 0보다 크냐 작냐니까. 즉 x가 0보다 큰 쪽을 y축 대칭 시키면 되겠죠. 크냐 작냐. 큰 쪽을 반대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 경계가 y가 0보다 크냐 작냐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즉 y가 0보다 크냐는 것은 위쪽이죠. x축 기준으로 위쪽. 큰 쪽, 작은 쪽. y가 0보다 큰 쪽, 즉 몇 4분면을 1, 2, 4분면. 이거는 x가 0보다 크니까 1, 4, 4분면이겠죠. 1, 4, 4분면을. 여기는 을 x축 대칭을 시키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 2, 4분면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어차피 꺾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리지 않고 저 안쪽에 있는 거 0, 절편이죠.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통과하는 그래프겠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통과하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인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 앞으로 고등수학할 때 엄청 볼 겁니다. 저거. 그래서 얘를 꺾어 올려준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거다. 이게 1번 정답이에요. 자, 2번은요. 저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수분해하면 1과 3으로 요놈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x-1, x-3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1과 3을 통과하는 아래로 볼록인데 보다시피 y절편이 3이죠? 네. 이 그래프에서 선생님 요게 y축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반대쪽으로 대칭한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요렇게 W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하시면 x-3, x 플러스 1이죠. 이게 그렇다고요. 인수분해 하면 절편 찾은 거죠. 마이너스 1과 3을 통과하고 y절편이 마이너스 1과 3 맞죠? 네. 마이너스 3 깜짝이야.
마이너스 1과 그리고 y절편이 마3인 요렇게 된 그래프겠죠. 그래서 1, 2, 4 보면 큰 쪽에 있는 그래프를 작은 쪽으로 태칭하니까 이런 절구통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어요? 네. 대응만 알면 돼요. 그래프 형태. 됐습니까? 26도에 11번 보죠. 자, 포물선 이것의 그래프가 있다. 꼭지점 좌표가 3,4일 때. 자, 11번 y는 이 계수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ax 절반의 제곱 a제곱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4b. 물론 이제 2까지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저게 바로 보이다는 법은 없으니까 순리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고 얘가 얘를 만나서 나가죠. 그래서 y는 2에 x-a의 제곱, 자 얘가 이렇게 만나서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다. 이게 몇 몇이다? 3,4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2번은요. 포물선 꼭지점이 이거 위에 있도록 가르쳤으니까 꼭지점 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를 어디다 넣으라고요? y는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것은 이 그래프에 대입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쵸? 네. 그냥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는 a제곱 마이 플러스 2a 플러스 5고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과 넘어오면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0으로서 5를 선생님 여기 있는 5를 1과 4로 찢어놨죠. 굳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뭐로 묶으려고?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안 나오니까 각각 0될 수 있도록 a는 마이너스 1과 b는 마이너스 2. 사실 이제 부정방정식 풀이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묶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12-26에 12.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ABC의 부호를 결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A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얘는 볼록 상태. 그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거는 Y 절편이라고 그러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없어지니까 Y축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형에서 대칭축 공식은 꼭 외우라 그랬죠. 대칭축이 뭐죠? 식이? 마이너스 2a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면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1이요. 1이죠. 1. 그래서 현재 위로 볼록이죠. 네.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죠. 네. 그래서 B의 부호는 뭘 것이다? 양이니까 B는 1이 나오려면 어찌 값도 나와버리지만 B의 부호를 보면 양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동 우위.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이면 우위. A랑 B랑 부호가 반대다. 왜냐면 A가 대칭축 공식에 의하여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1번은 위로 볼록 음수, B는 양수, C는 Y절편 뭐죠? 양수.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X에다 뭐 넣으면 이런 형상이 생기죠?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Y는 4A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죠? 그럼 X에다 뭐 넣는다면? 마이너스 2 넣는다면 4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C니까 이거죠, 이거. 몇 번이? 4번이. 지금 X에다 2를 넣었을 때 누구의 좌표를 찾아가요? Y의 좌표를 찾아가세요. 이 뜻 아닙니까? 네. X에다 2를 넣었을 때 Y가 나온 거 순서쌍이니까. 그럼 X에다 2를 넣었을 때 어때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잖아요. 네. 씁니까? 0이에요. 0. 뭐 선생님 양음이 부호 아닙니까? 0도 부호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 어떻습니까? 센스 한번 보죠. 어떻게 한 겁니까? C 앞에는 아무것도 문자가 없으니까 절대 4가 붙을 리가 없죠. 근데 어디 4가 붙어 있나요? 그래서 4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C 앞에 아무 X가 없는데 4가 붙었어. 그럼 4가 안 붙도록 묶어주는 게 지극한 당연한 거죠? 그러죠.
x에다 뭐 넣은 겁니까? 2분의 1이. x에다 2분의 1 넣은 거죠. 2분의 1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x에 2분의 1 넣었을 때 그때의 부호는 뭐가 될 것이다? 양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놈이 양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수다. 됐죠? 네. 중3 때 나오는 형태가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26대 13번. 자, A, B, C 부호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그래프의 4개 그래프 중 어느 것이냐라고 물어봤네요. 4개 그래프 중 어느 것이냐. 자, 1번은 어때요? A가 음수죠.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거고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대칭축보다 Y축, 대칭축보다 어쩌다고요?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둘이 다르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Y절편은 어떠고요? 양수고요. 방금 풀었던 그 형태네요. 방금 풀었던 형태가 이거죠. 이 전에 풀었던 12번, 20중에 12번에서 풀었던 문제니까 이런 형태가 있습니까? 네, 4번에 있네요. 그죠? 1번 정답은 4번 꼴이죠. 자, 2번 정답은요. C. 이것이 양수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 둘이 부호가 같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둘이 부호가 같기 때문에 대칭축이 이쪽에 있겠죠. 좌동. 그 다음에 Y절편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통과하죠. 그래서 대칭축 이쪽이 이렇게 통과하려면 이렇게 그려야겠죠. 됐습니까? 몇 번입니까? 1번 꼴이죠. 자,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3점을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산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본적으로 특히 얘가 포인트죠. 바로 대칭축의 x축의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이런 포물선도 있어요.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서 이런 포물선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때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어쨌든 2차 함수에서 누구를 해결해 준 겁니까? 이렇게 해결해 준 거죠. 네. 메카메스를 넣고 1,2를 넣고 그 다음에 메카메스를 넣고 2개를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절편이요? X절편이죠. 네. 그래서 저걸 보고 방금 1번과 똑같다고 말을 하면 정말 슬픈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2,1을 대입하는 2차 함수 꼴 중에 절편형이라고 얘기하는 놈입니다. 됐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죠. 3번 2,0과 4,0을 지나니까 y는 a의 x-2야 x-4인데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 꼭지점에 현재 2와 4를 통과하는 이거 아니면 그쵸? 이거죠. 근데 꼭지점의 y좌표가 -2라는 것은 바로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2와 4의 한 중간 중점 좌표 둘 더해서 나누기 6이니까 x는 3이 꼭지점에 대칭축이 될 거고 그때 y좌표가 -2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죠. 결국은 여기다 메커맷을 대입하는 소리라고요. 3,-2가 꼭지점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대입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 P가 의미 아닌 실수라 그랬습니다. 의미 아닌 실수를 부동호 방향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미 아닌 실수. 네네. 수직선을 생각하시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이고 이게 의미잖아요. 네. 의미 아닌 실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대입하시는 게 맞겠죠? 처음부터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주면 좋지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네. 정석이. 이렇게 줄 거를 저렇게 쓴다고. 그럼 저걸 알아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서 자취의 방정식 자취가 뭐라고요? 기준은 또 누굽니까? 아니. 어떤 놈이에요, 기준은? 어떤 놈이죠? 아니. 뭘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네. 그래서 꼭지점이 p, p제곱 마이너스 2p인데 얘들이 하나의 식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 XY하고 헷갈리니까 선생님 어떤 기술 썼죠? 얘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X 프라임. 얘를 뭐라고 썼죠? Y 프라임이라고 썼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P는 X고 근데 이제 프라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자취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뗍시다. P는 X고 P제곱 마이너스 2P는 Y라고 해서 얘들을 이 둘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관계식 XY 관계식 즉 함수가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좌치방정식 아닙니까? 함수 방정식, 자치 방정식. 뭐 물론 이제 원이 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예? 2차 함수가 나오면 포물선식이 나오는 거고, 1차 함수가 나오면 직선이 나오고 그런 형태지만 아무튼간에 선생님 P를 유식하게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X랑 Y를 연결시켜주는 변수, 매개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P 어쨌든 간에 P 자리에 X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X를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났어요? 맞죠? 네. 땡. P가 바로 누구죠? X죠? 이렇게 고급지게 써주는 센스가 있어야 되겠다. 뭐 여기까지 하시면 자취 좀 한다. 범위까지 생각하시면. 그렇죠? 저기 뒤에 있는 오빠도 잘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한마디 하겠죠. 쌤 저 자취 장인이에요. 자, 그 다음 뭐죠? 자취는 누구나 어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3차 함수 형태인데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넣어본다고요. 뭘 어떻게 해? 넣어보지.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고.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모르니까 개형을 모르니까 1부터 넣어본다고.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얼마죠? 8이죠. 8. 네. 세제곱이니까 3 넣으면 얼마죠? 27이죠. 팍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팍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 그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입증으로 팍 강수하죠. 팍.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기본 개형이 그렇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의미에서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y가 부호를 줬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y의 부호를 바꿨다 누구축 대칭? x축 대칭 하면 되겠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2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한 예를 들어서 2,2를 4를 집어넣으면 요밖에 안 2차 함수가 요렇게 지금 선생님 2차 함수를 비교해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다면 3차 함수는 팍 증가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비교를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다고.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우리는 해석할 때 우리는 평행이동을 배운 입장 아닙니까? y는 x의 세제곱을 누구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a 세제곱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y는 x 세제곱을 x축을 a y축으로 a 세제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위에 있는 좌표가 몇 컴에서 통과한다고요? 이 그래프가 0, a 세제곱을 뭐랬냐? 0, 맞지 않나요? a 세제곱이 없어진다고. 0, 어딜 통과해? 0 집어넣으면 또 없어지니까. 없어진다는 건 0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x에 0을 넣는다면 그러니까 x에 0을 넣었더니 또 0이 나왔다고. 이동했는데 다시 나왔다. 무슨 일? 다시 한번 할게요. 원래 y는 x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근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 세제만큼 움직였더니 그 그래프가 또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를 통과해버렸다고. 이렇게. 네. 원래 이동 전에도 0,0 통과하는데 이동했는데도 통과했다고. 오케이? 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그래프가 현재 첫 번째 거. y는 x-a의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저건 반대겠죠. x축을 얼마만큼?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의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a 세제곱만큼. 그래서 이쪽이 a고 그러니까 이쪽을 반대로 갔겠죠. 마이너스 a가 하고 똑같이 a 세제곱 올라갔겠죠. 그래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통과했다. 오케이? 집게 모양이 되겠네요. 어디 있습니까? 1번에 있죠? 네, 이런 1번 개형을 얘기한다. 됐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아는 걸 계속 확인하는 게 수학이 아니죠. 누가 에? 뭐 영어 단어도 아니고 누가 기존에 아는 걸 잘 하냐가 아니라 모르는 애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얘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力이요? 통찰력, 인사이트 아닙니까? 네. 네. 다시 보죠.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우함수라고 하는 친구와 기함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함수는 다항함수로 치면 바로 상수함수하고 2차, 4차 짝수차 함수고요. 기함수는 1차, 3차, 5차 홀수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고요.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홀수차 함수도 아까 x세제곱 그려봤잖아요. 그쵸? x세제곱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우리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증가함수가 조금 더 급격하겠지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고요. 2차, 4차, 4차 그래프를 그리려면 역시 4차 마찬가지 0,0 통과하고 1,1 통과하고 2,16 통과하고 그죠? 마이너스 1,1 통과하고 마이너스 2,16 통과하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물론 이제 증가함수가 훨씬 빠르겠죠. y는 2차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y는 x제곱이면 4제곱은 이렇게 생겼다고요. 네? 그럼 이 기호가 뭔 뜻이냐고요? 2를 넣었을 때 y에서 y는 x제곱이다. 2를 넣었을 때 당연히 얼마 나와요? 2를 나오죠.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좀 여기 이상하네. 똑같이 2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만나는 점 어딘가 있다 합시다. 아무튼 간에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넣고 1 넣으면 f-그 1이 똑같다. y축 대칭. 그 얘기를 그냥 기호로 해놓은 거예요. 2 넣으면 f-, 2 넣으면 16. 여기 이거 갖고 하면 2 넣으면 16, 마이너스는 16.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함수 대표는 보통 이거 대표, 물론 상수함수도 있지만 너무 차수가 낮기 때문에 우함수 대표, 기함수 대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 곱하기 우 곱하기 기 곱하기 우 옆에다 하죠.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기 곱하기 기 곱하기 기 이렇게 하면 우함수 대표 몇 차죠? 2차죠. 2차 곱하면 몇 차예요? 4차니까 짝수차죠. 2차 1차 곱하면 지수법칙 3차죠. 그래서 기. 그래서 똑같은 말 얘기해. 기 1차 1차 곱하면 2차니까 이렇게 된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fx가 기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홀수차 대표, 얘는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짝수차 대표. 그래서 기함수인 것은 홀수차가 나오라는 소리죠. 오케이? 뭐 해갖고요? 뭐 해갖고? 더해갖고? 아니 더해갖고 빼갖고 말고 곱해갖고 몇 번입니까? 2번. 또 응? 또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요거 1차고 2차잖아. 1차, 2차 나누면 몇 차야? 1차잖아. 여기 있잖아. 저거는 덧셈 뺄셈이니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함수 대표가 누구의 x제곱이라 그랬지? 그지? 기함수 대표가 1차라 그랬지? 이 함수를 y는 x제곱 빼기 x로 묶으라 하면 x랑 x-1이기 때문에 얘는 0과 1을 통과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니까 얘는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런 얘기니까 요런 곳이 있구나, 이런 친구가 있구나, 요런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